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살펴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오늘 맞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 분야 성적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자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는 어떨지 한번 점수를 매겨봤으면 좋겠는데 A, B, C, D, E, F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면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F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F가 적당한가 했는데 저는 F가 페르가모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품적으로 시작했다는데 조금 이제 과찬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작이 좀 어려웠죠. 왜냐면 5%대 물가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2차 추경이 시작하자마자 있지 않습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시중에다가 이 유동성을 공급해 버리니까 또 물가 잡기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희한하게 강달러가 계속됐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도 내려올 때 보니까 이제 달러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딱 그립을 잡았어야 되는데 레고랜드 때문에 이게 흔들리니 많이 그래서 굉장히 또 시간을 잡아먹은 적이 있어서 출발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이런 많은 거에 굉장히 잘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큰 테마가 뭐냐면 민간이 끌고 그다음에 정부가 미는 역동적 관계를 하겠다는데 자 이게 한술에 배부를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은 분들과 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좀 갈짓자 그런 정책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정책화되려면 입법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 여야 간의 그런 어떤 협치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대응 능력에 대해서 딱히 평가할 수 있는 성과는 지금 우리가 좀 찾아보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물어보셨으니까 하는데 이 A, B, C, D F 중에서 지금 보면은 저는 B 정도는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D하고 F는요 재수강을 못해요. 학교 다니실 때 다 아시겠지만 지금 나갈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B 이상의 성적은 거둔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원장님께서 B 이상의 성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평가를 보니까 잘했다 그래서 4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네요. 보통이다 29% 정도고 못했다라는 평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하면은 지금 이제 7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B가 한 80점 만점이 되니까 제가 잘 찍긴 잘 찍었네요. 그런데 하여튼 못했다, 매우 못했다 하는 분들이나 또 잘했다 보통은 기본적으로 어렵게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넘어가는 이제 성과들을 내는 게 2차 2차 년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D+1 그러니까 1년 됐지만 오늘부터 1년 후에는 국회의 지도가 바뀌는 총선이 있는 결과가 나올 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지금 D+1이었지만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은 총선의 어떤 영향으로 해서 국정 동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 특히 3대 개혁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추진력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회의를 하면서 제일 잘한 정책 1번이 뭐냐면 노동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동교육, 연금개혁 세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 성적표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정부 때와 또 비교를 해보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이 1.6% 작년도 4분기에는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인데 1분기에 0.3이 나오면서 이제 했습니다만은 다른데 라고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적은 부분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위기에서 0.8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액이 2%니까 2%보다 미만이라는 건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물가 상승률 보면 3.7%? 이거는 뭐 다른 때보다는 굉장히 외부적인 영향으로서 높은 부분들이었고 취업자 증가폭을 보시면 46만 명인데 자 이거는 굉장히 지금 노동시장이 아직도 그래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좋은 자극이 가면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일 뼈 아픈 게 경상수지예요. 저게 나오는 지금 저 마이너스 영고 여러분 근데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분기에 이제 흑자가 나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다가 올라가는 첫 번째 신호가 무역수지, 경상수지들이 흑자로 도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폭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 뭐 매번 와서 제 말이 틀린지 뭔지 모르지만 뭐 셀린 매일 하지 마시고 바인 매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것들의 어떤 경상주제에 이제 흑자 전환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성적은 지금 뭐 굉장히 큰 적자폭이 있었고요. 국가 채무가 지금 올라온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에 관련해서는 올해 9월이면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뭐 갚는 거를 유예해 준 게 9월 달에 돌아오거든요. 그게 37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또 막느냐가 지금 1차 년도의 성과의 연장선상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이끌어온 것 같은데 6개 정책 과제를 경제 분야에서 내놨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6가지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지향형 이런 산업 전략을 추진했다는 부분. 이거는 이제 뭐 신산업과 이제 공급망을 잘 하는 신통상 전략의 일환으로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랑하는 게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 지금 뭐 수출까지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할 일은 많지만 뭐 지난번 정권에서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해서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공급 확대하고 세금 제도 완화한 것이 굉장히 뭐 좋은 점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 다 민간이 끌려면은 규제 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 개혁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다 이랬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몇 건이나 규제 개혁을 했냐면 1027건이에요. 굉장히 많이 이제 네. 양쪽으로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한 뭐 3, 4년 지나면 70조 이상의 이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일고 바꾼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수출 6위 조금 요거는 성과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좀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더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우리가 경제가 이제 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국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지금 선정해 갖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여기는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는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뭐 그럼 이거는 안 돼요. 이것만 돼요. 이러잖아요. 여기는 네거티브 규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시가 되지 않는 건 아무거나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미래 산업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정한 6가지 6대 성과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네, 뭐 규제 개혁에 좀 힘을 실으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성과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서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잘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채를 잡고 갔었냐면 금융국제화 대응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본시장들을 제도로 이렇게 개선을 했죠. 자, 네. 물적 분할할 때 저걸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진짜로 이 알토란 같은 걸 빼서 물적 분할을 하냐? 그러면 그거를 반대하시는 주주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이거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도 개인 담보 인하하는 부분, 과열 종목 지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장 폐지를 하는데 나는 싫다 이거죠. 그러면 이의 신청할 기회를 부여를 한다. 저것도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계속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투명성을 위한 조치들이 해서 감사인 지정에 대한 감사 품질 수준이 반영됐고요. 지금 이제 국회에 관련 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거래 제한이라든가 상장사 임원 그리고 내부자 주식 매도 요거는 이제 사전 공시를 해야 된다는 뭐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BDC라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라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혁신 특구처럼 우리 인큐베이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이제 토큰 증권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눈에 띄는 건 사실 깜깜이 배당도 폐지가 됐죠. 왜냐면은 배당금을 먼저 확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배당받을 주주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네들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자본시장에는 굉장히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크게 되는 이유는 뭐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빨리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지금 참 뭐 어떤 분들은 반대하지만 저는 지금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커지고 우리가 크게 놀아야 됩니다. 한국 증시는 전 세계에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외세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진로를 남한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맞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조선업 육성 방안도 공개를 했습니다. 1년을 맞아서 공개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전주들도 그간 강세를 보인 만큼 그렇죠. 이 조선주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선수금 이제 뭐 그 관한 RG에 대한 그런 보증, 그다음에 이제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 근데 이것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지금 생각은 뭐냐면요. 정부의 생각은 해운업은 조금만 툭 밀어지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1분기 때 세계 1위. 지금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선박들의 70%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갖고 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처럼 지금 이게 딱 한 번만 더 쳐주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금 육성책, 금융,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도움을 주는 그런 뭐 성과들이 있었습니다.